올해는 애들한테 오지 말라고 할까? 이 말 실제로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속으로만 삼키셨나요? 명절 일주일 전부터 시작되는 장보기.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요리. 그리고 자식들이 떠난 뒤 홀로 치우는 설거지. 고마워요. 엄마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그 한마디면 고생도 다 잊혀질 것 같은데. 왜일까요? 해가 갈수록 명절이 두렵습니다. 자식들 보는 게 반가운 게 아니라 피곤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명절을 앞두고 가족 모임이 피곤하게 느껴진다고 답한 사람이 24.3%에 달했고, 조용히 지나가고 싶다는 응답도 23.6%나 되었습니다. 반면 따뜻하고 기대된다는 응답은 20.4%에 불과했습니다. 60대에서도 37.4%만이 명절을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명절은 이제 가족이 모이는 날이 아니라 혼자 버티는 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우리끼리만 하는 거잖아요? 자식들 앞에선 말 못합니다. 엄마가 너무 욕심 많은 거 아닐까? 우리 자식들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오늘 제가 대신 말해드리겠습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오는 게 싫은 5가지 이유.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아무도 몰라주는 부모의 진심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맞아. 나도 그래.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노후를 더 단단하게, 더 품격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나누는 곳입니다. 혼자 소갈이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죠. 자, 그럼 지혜로운 노후를 추구하는 품격 있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던 내 자식들, 내 손주들의 방문이 해가 갈수록 불편해지고 명절이 두려워진 걸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예전에는 며느리들이 명절을 그렇게 싫어하고 그 때문에 이혼도 많다고들 했었는데, 요즘에는 명절이 무섭다고 말하는 시니어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나만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싶어 혼자 소갈이 하셨던 분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런 의문이 풀리실 거예요. 첫째, 자식들이 요즘 진심이 아닌 의무감으로 방문하는 것 같아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자식들이 온다 하면 그 말만으로도 설렜지요. 엄마 이번 명절엔 꼭 갈게요. 그 한마디에 일주일 전부터 장을 보러 다니고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이불을 햇볕에 말렸죠. 자식이 좋아하던 반찬을 기억해내고 손주가 먹을 간식을 고르며 마음이 들떴고요. 그때는 명절 준비가 힘들어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자식들은 옵니다. 분명 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 속에서 설렘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야 하니까 가는 방문. 안 가면 욕먹으니까 가는 의무. 그게 느껴집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 묘한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그 목소리 톤에서, 표정에서, 심지어 가방을 내려놓는 방식에서까지 빨리 끝내고 가고 싶다는 마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식탁에 둘러앉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말을 걸어봅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 힘든 건 없고? 네, 괜찮아요. 애는 학교 잘 다니고 있지? 네, 잘 다녀요. 대답은 짧고 시선은 핸드폰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침묵이 흐르고 어색함이 쌓입니다. 음식보다 침묵이 먼저 식탁에 앉습니다. 웃음소리 대신 핸드폰 알림음만 울립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의 35.6%가 명절을 스트레스로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가 취업, 직업 관련 과도한 질문과 잔소리였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관심을 잔소리로 받아들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냉담함을 외면으로 느낍니다. 그 간극이 점점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는 묻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준비했을까? 굳이 이렇게 애쓸 필요가 있었나? 명절 준비를 하면서도 기쁨이 아니라 의무감이 먼저 듭니다. 자식을 기다리면서도 설렘이 아니라 긴장감이 앞섭니다. 이번엔 무슨 말을 해야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뭘 물어보면 또 잔소리라고 할까? 그렇게 조심하고 눈치 보고 참다 보면 명절이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았을까?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진심 없는 방문은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마음 없는 명절은 부모에게 외로움만 남깁니다. 부모가 원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마음.
의무가 아니라 그리움으로 찾아오는 발걸음.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게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말합니다. 명절이 두렵다고. 자식들이 오는 게 부담스럽다고. 그 말 속에는 서운함과 외로움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즘 가장 많은 노인들이 공감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네요. 바로 두 번째 이유 때문이지요. 혹시 명절만 되면 특정 누군가의 눈치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명절의 자식보다 자식의 배우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노인들이 참 많습니다. 며느리의 표정 하나, 사위의 말 한마디. 부모의 마음은 그것 때문에 괜히 움츠러듭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자식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식만 보면 됐습니다. 우리 아들 왔네. 딸 얼굴 보니 좋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식 옆에는 며느리가, 사위가 함께 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올해는 어디 먼저 가야 되나? 명절 한 달 전부터 시작되는 이 질문. 시댁을 먼저 갈지, 처가를 먼저 갈지, 몇 시간씩 머물지, 언제 떠날지. 그 문제 하나로 가족 간의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부모는 그저 반갑게 맞이하고 싶을 뿐인데 그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온 집안을 뒤덮지요.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표정 관리를 합니다. 웃고는 있지만 눈은 웃지 않습니다. 어머님, 제가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딘가 행동이 굼뜨고 내키지 않아 보이죠. 시어머니는 그걸 압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못합니다. 괜히 며느리 기분 상하게 하면 우리 아들이 힘들어질 텐데.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인 장모 앞에서는 예의를 갖추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아, 명절 때문에 또 쉬는 날 날렸네. 그 생각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부모는 그걸 고스란히 느끼지요. 자식은 자식대로,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각자의 불만을 품고 온 가족이 한 공간에 모여 있으니 편할 리가 없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가족 행사나 기념일을 앞두고 피곤하게 느껴진다는 응답이 24.3%나 되었습니다. 특히 명절 기간에는 친척 간 갈등, 고부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시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실까봐 스트레스예요. 터 가면 눈치 보여서 불편해요. 이런 말들이 명절만 되면 쏟아집니다. 그 긴장감 속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부모입니다. 자식의 눈치도 봐야 하고 며느리와 사위의 비위도 맞춰야 합니다. 이것 좀 먹어봐. 음식을 권하면 며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는 괜찮아요. 요즘 소화가 안 돼서요. 거절당하는 순간 시어머니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기분 나쁘게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온종일 눈치를 봅니다. 사위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네, 피곤해 보이는데 좀 쉬게나. 안마기라도 할 텐가? 아니요, 괜찮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표정은 딱딱합니다. 장인 장모는 그 모습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 때문에 힘든가? 빨리 보내줘야 하나?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올 거면 편하게 오든가. 아니면 차라리 안 오면 좋겠다. 그게 솔직한 속마음입니다. 예전에는 명절이 가족이 모이는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눈치 보고 긴장하고 조심해야 하는 피곤한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우리 둘이 조용히 지내는 게 나을 것 같네. 그 말 속에는 체념과 외로움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며느리와 사위, 그 눈치 싸움이 명절을 더욱 피곤하게 만들어 더 이상은 정다운 명절이 아니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자식들이 명절에 집에 오는 게 반갑지 않은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즘 자식들이 명절에 오면 부모님 집을 숙소처럼 쓰고 가기 때문입니다. 명절이 되면 부모님 집은 손님방이 되어버려요. 자식들은 도착하자마자 가방을 던지고 신발을 벗고 소파에 몸을 눕힙니다. 엄마, 물 좀 줘. 아빠, TV 리모컨 어디 있어? 그렇게 명절 내내 집을 이용합니다. 마치 호텔에 온 것처럼.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 새벽부터 음식을 만듭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삶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다리가 저려도 쉬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 좋아하는 거니까. 손주가 먹을 거니까.
그 마음 하나로 버팁니다. 하지만 정작 식탁에 앉은 자식들은 어떤가요? 엄마, 이건 안 먹을래. 요즘 다이어트 중이야. 아, 저는 채식 위주로 먹어요. 애는 이거 안 먹어요. 알레르기 있어요. 며칠을 준비한 음식이 그렇게 남습니다. 부모의 정성은 외면당하고 냉장고 한켠에 쌓입니다. 그리고 명절이 끝나면 그 음식들을 혼자 처리하는 건 부모의 몫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명절 스트레스의 두 번째 원인이 명절 가사노동이었습니다. 여성의 경우 36.6%가 이를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런 통계치를 보면 당연히 며느리 입장만 떠올리겠지만 실상 많은 시어머니들이 명절 가사노동에 시달리지만 오히려 내색도 표현도 못하는 애매한 입장에 처해 있지요. 그런데 더 속상한 건 따로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움직이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도와주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좀 방에서 누워있을게. 저녁 먹을 때 깨워줘. 회사 일로 피곤한 데다가 운전하고 왔더니 잠이 너무 부족해. 자식들이 미간을 찌푸리며 이런 말을 하면 부모는 더 이상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어지죠. 오히려 정말 너무 피곤할까봐 걱정되고 괜히 미안한 마음까지 들어 어서 쉬라며 이불을 깔아주고 불을 꺼줍니다. 하지만 부모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체력이 좋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다음날 일어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자식들은 모릅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편하게 쉬다가 배불리 먹다가 떠날 준비만 합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가봐야 해요. 교통 막히기 전에. 그렇게 짐을 싸고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섭니다. 그래, 먼 길 가려면 힘들겠구나. 조심해서 가. 부모는 문 앞까지 나와 손을 흔듭니다. 하지만 차가 멀어지고 집 안으로 돌아오는 순간 온 집안에 널린 흔적들이 보입니다. 거실 소파에 구겨진 쿠션, 식탁 위에 반쯤 남은 음식들, 화장실에 걸린 젖은 수건, 손주가 쏟아놓은 장난감들, 그리고 싱크대 가득한 설거지. 부모는 한숨을 쉬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명절이 지나고 나면 남는 건 음식물 쓰레기와 몸의 통증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없이 중얼거립니다.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았을까? 부모가 원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함께 식탁을 닦고 함께 설거지를 하고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그 한마디. 그 작은 참여와 인정만으로도 충분히 위로받았을 부모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게 요즘 명절입니다. 집은 숙소가 아닙니다. 부모는 직원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렇게 대합니다. 그게 자식들이 명절에 오는 것이 반갑지 않은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손주는 보고 싶잖아요. 맞습니다. 손주는 예쁘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네 번째 이유를 들으시면 그 생각이 조금 바뀔지도 모릅니다. 바로 손주 돌봄이 기쁨이 아니라 노동이 되어버린 현실 때문이에요. 예전엔 손주 보는 게 정말 기쁨이었습니다. 할머니, 그 작은 목소리만으로도 하루가 밝아졌지요. 얼마나 컸나, 말은 얼마나 늘었나. 그게 궁금해서 명절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명절만 되면 자식들은 이렇게 말해요. 엄마, 애 좀 봐주세요. 우리 좀 쉬게요. 그리고 사라집니다. 방으로, 거실 소파로, 심지어 밖으로. 그 잠깐만 봐달라는 말은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됩니다. 손주는 예쁘지만 체력은 따라주지 않습니다. 아이는 뛰어다니고 울고 보챕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할머니, 저거 갖고 싶어요. 할머니, 심심해요. 1시간만 돌봐도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립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 애들도 힘들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나이 들었는데, 나도 쉬고 싶은데. 한 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층은 명절 기간에 경제적 부담과 함께 가족 돌봄 스트레스가 가중된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손주 돌봄으로 인한 신체적 피로가 크게 나타나요. 실제로 2023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신체적 기능상 제한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이 18.6%에 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주 돌봄은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더 안타까운 건 손주를 돌보는 동안 다른 일은 손도 못 댄다는 거예요. 음식은 식탁 위에 그대로 있고 설거지는 싱크대에 쌓이고 청소는 엄두도 못 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명절이 끝나갑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떠난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는 혼자 남아 정리를 해야 합니다. 흩어진 장난감, 엉망이 갠 거실, 쌓인 설거지, 그리고 온몸의 통증. 명절이 끝나고 나면 남는 건 음식물 쓰레기와 몸의 통증뿐입니다. 어떤 부모는 명절이 끝나고 병원에 갑니다. 허리 때문에, 무릎 때문에, 어깨 때문에. 명절에 손주 봤더니 이렇게 됐네요. 의사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서도 웃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씁쓸함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들은 그걸 모릅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워낙 손주 좋아하시잖아요. 그 말 한마디로 부모의 고통을 덮어버립니다. 하지만 손주를 사랑하는 것과 체력이 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해요. 이번 명절엔 애들한테 오지 말라고 할까? 그 말 속에는 손주를 보고 싶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체력으로는 이제 감당이 안 된다는 절절한 고백입니다. 명절은 자식에게는 휴식이지만 부모에게는 노동입니다. 특히 손주 돌봄은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부모를 힘들게 만들어요. 이게 네 번째 이유입니다. 손주 돌봄이 기쁨이 아니라 노동이 되어버린 현실. 그래서 명절이 두려운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그래도 명절이 끝나면 좀 홀가분하겠네.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5번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명절이 끝나고 자식들이 떠나고 나면 남는 건 오히려 더 깊은 허무함뿐이란 거죠. 명절이 끝나고 자식들이 떠난 뒤 거실은 금세 조용해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웃음소리가 가득했는데 이제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려요. 아이들 뛰어다니던 발소리도 자식들 대화하던 목소리도 사라졌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부모는 덩그러니 앉아 있어요. 식탁 위엔 반쯤 남은 음식들, 소파엔 접힌 담요 하나, 그리고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남습니다.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독거노인 비율이 32.8%로 2020년 대비 13%나 급증했어요. 그리고 전체 노인의 6.6%는 도움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이 외로움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이토록 기다렸던 게 이토록 허무할 수도 있구나. 며칠을 준비하고 온종일 움직이고 웃으려 했었는데 남는 건 정리해야 할 설거지와 쓰레기뿐이에요. 그리고 덩그러니 혼자 남은 자신. 부모는 명절 동안 자식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번엔 좀 다를까? 우리 자식들이 조금은 달라졌을까? 하지만 변한 건 없었어요. 여전히 핸드폰만 보고, 여전히 빨리 떠나고, 여전히 고마운 말 한마디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 사실이 명절이 끝나고 나면 더욱 또렷하게 느껴져요. 한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42%가 우울감을 느끼고 16.5%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노인일수록 외로움과 허무함이 크게 나타나요. 명절이 끝나면 그 외로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이렇게 허무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식들을 보지 못하는 게 서러운 게 아니라 봐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게 더 서러운 거예요. 명절 전에는 기대가 있었어요. 이번엔 좀 나아지겠지? 자식들이 좀 달라졌겠지. 그런데 명절이 끝나고 나면 그 기대마저 사라져요. 그리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다음 명절엔 안 오면 어떨까? 그 말 속에는 서운함과 체념, 그리고 깊은 외로움이 함께 담겨 있어요.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을 텐데. 하지만 자식이 오는 걸 기대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번 기대하고, 매번 준비하고, 매번 실망합니다. 그리고 명절이 끝나면 그 허무함과 외로움만 남아요. 이게 5번째 이유입니다. 명절이 끝나고 자식들이 떠나고 나면 남는 건 허무함뿐. 그 허무함이 너무 깊어서 차라리 명절이 오지 않기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건 크지 않습니다. 화려한 선물도 큰 돈도 필요 없어요. 그저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마음. 머무는 시간 동안 함께 있어주는 온기. 떠날 때
엄마 아빠 덕분에 행복했어요 라는 그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그게 없으니까 명절이 끝나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 명절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자식들이 오는데 싫은 게 아니라 그들이 떠나고 난 뒤에 그 허무함이 견디기 힘든 거죠. 이게 마지막 5번째 이유입니다. 정말 씁쓸하지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명절에 자식들이 오는데 싫은 5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마음이 좀 편해지셨나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영상은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명절이 힘들고 자식들 오는 게 부담스럽다고 해서 정말 안 왔으면 좋으시겠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속마음은 다르잖아요. 그래도 보고 싶은 게 자식이에요. 힘들어도, 피곤해도, 섭섭해도. 그래도 우리 자식 얼굴 보면 가슴이 뛰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명절 일주일 전부터 자식들 온다고 설레는 마음. 장 보러 가면서 우리 애가 이거 좋아했지 하며 고르는 그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 느낌. 그게 다 진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명절이 힘들다고 느끼는 게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더 서운한 거예요. 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데 우리 자식들이 조금만 더 머물러줬으면 그런 마음이 피로로 표현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정말 안 오면 어떨까요? 명절날 혼자 집에 앉아 있으면 어떨까요? 그것보다 더 외롭고 허전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식들이 와서 시끄럽고 집이 어질러지고 설거지가 쌓여도 그래도 그게 행복이에요. 그 소란스러움 속에 가족의 온기가 있으니까요. 다만 조금만 달라졌으면 좋겠는 거지요.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마음만 있다면, 함께 움직여주는 작은 배려만 있다면, 그럼 명절이 피곤한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한 날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음 명절에는 이렇게 해보세요. 자식들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엄마도 이젠 힘들어. 함께 준비하면 좋겠어. 너희들 꼭 먹고 싶은 거 있니? 그럼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해서 먹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함께 음식을 만들어 보세요. 함께 식탁을 차리고 함께 설거지를 하고 함께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명절이 달라져요. 혼자 하는 노동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니까요. 그리고 자식들이 떠날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희들이 힘든데도 내려와줘서 너무 고마웠다. 너희 덕분에 명절처럼 느껴지더구나. 그 말 한마디가 자식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부모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느끼면, 자식들의 현재 형편을 생각해 준다는 걸 알면 자식들도 달라져요. 여러분, 명절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명절은 소중합니다. 왜냐고요?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이 이제는 그리 많지 않으니까요. 우리 자식들도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직장 다니고 애 키우고 살아가는 게 다들 힘들어요.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도 어떻게든 명절에는 오잖아요. 의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는 거예요. 그게 고마운 일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알아요. 자식들이 영원히 우리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언젠가는 우리가 더 이상 명절을 준비할 수 없는 날이 올 거예요. 자식들이 와도 반갑게 맞을 체력이 없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도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행복했다. 내 자식들 얼굴 볼 수 있어서 감사했다. 그렇게 기억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절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대신 조금씩 바꿔보세요. 무리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고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명절이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어쩌면 우리 자식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지, 뭐가 힘드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주세요. 솔직하게, 따뜻하게. 엄마는 너희가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그런데 함께 준비하면 더 좋겠어. 그렇게 말하면 자식들도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명절은 완벽할 필요 없어요. 음식이 조금 부족해도, 집이 조금 어질러져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가족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얼굴을 보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는 그 순간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자식들이에요. 배 아파 낳은, 평생 걱정하며 키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힘들어도 보고 싶고 서운해도 그리운 게 자식이에요. 그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아직 찜찜함이 남아 있으셨다면 혹시 자식들한테 전화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잘 올라갔니? 니들 덕분에 너무 즐거운 명절이었다. 그 한마디면 됩니다. 자식들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부모님의 그 따뜻한 목소리를, 그리고 타행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고향의 푸근함을. 오늘 영상이 공감이 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명절 이야기, 자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언제나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우리 자식들 생각하면서 따뜻하게 지내시게요. 그래도 보고 싶은 게 자식이니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